자식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밥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왔어요. 뭘 알아본다고?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자식이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이요. 그 순간 식탁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거든요. 된장찌개 냄새 나고, 반찬 뭐가 맛있네 이야기하고, 손주 이야기 잠깐 하고 그랬는데, 그 한마디 이후로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식 얼굴을 쳐다봤어요. 근데 자식이 끝까지 제 눈을 못 보더라고요.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못하고, 자식도 아무 말 못하고, 식탁에는 이상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 생각만 해보시라고요. 근데 그 말이 더 마음 아팠어요. 이미 얼마나 망설였으면 저렇게 말할까 싶어서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참 길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는데 아무 풍경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가게 불빛이 지나가고 버스 안내 방송도 나오는데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말만 계속 맴돌았어요. 요양원, 요양원. 이제 내가 감당이 안 된다는 뜻일까? 내가 짐이 된 걸까? 혹시 나 때문에 자식 삶이 무너지고 있었던 걸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무섭잖아요. 그날 밤에는 잠도 안 왔습니다. 불 끄고 누워 있는데 천장만 계속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식탁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자식이 했던 말보다 자식 표정이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눈을 못 마주쳤을까요? 정말 나를 버리고 싶었다면 오히려 더 당당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힘들어 보였을까요? 왜 그렇게 미안한 얼굴이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빛이 미안함이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타놓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전화기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먼저 전화해서 물어볼까? 너 정말 나 보내고 싶은 거냐고. 근데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라도 정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너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예전엔 자신 있었어요. 나는 절대 자식한테 부담 안 될 거라고,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나이가 드니까 하나둘 달라지더라고요. 무거운 거 드는 것도 힘들고, 병원 가는 횟수도 늘고, 밤에 갑자기 아픈 날도 생기고요.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던 일이 이제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지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괜히 자식한테 미안해졌어요.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괜히 망설여지고요. 혹시 바쁜데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혹시 부담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 있으신 분 많을 겁니다.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 근데 또 서운한 마음. 그 두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운하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도 많이 힘들었던 거 아닐까?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까지 챙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저도 그 나이에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때 저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시장 다녀오고, 남편 도시락 챙기고,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고, 그러다가 밤 되면 다리 퉁퉁 붓고 그대로 잠들곤 했습니다. 근데도 힘들다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자식도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다는 말을 못하고 혼자 버티고 있었던 거요. 있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자식한테 요양원 이야기를 들으신 분, 아니면 언젠가 그 말이 나올까봐 두려우신 분, 저도 처음엔 버려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며칠 뒤 저는 자식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우리 둘 다 울었습니다. 며칠 뒤 자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했던 말 때문에 화나셨어요? 목소리가 참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화난 건 아닌데 조금 서운하긴 했어. 그러자 자식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사실 많이 힘들었어. 근데 엄마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힘들었는데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고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미안해서요. 자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서 퇴근하고 매일 마음이 불안했어. 전화 안 받으면 놀라고 혹시 넘어지신 건 아닐까 걱정하고 근데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에서도 애들 챙겨야 하고 솔직히 너무 지쳤어. 근데 엄마한테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자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밥 먹을 때 끝까지 제 눈 못 보던 얼굴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말은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말에 가까웠다는 걸요. 자식도 사람이잖아요. 지치고 무너지고 한계가 오는 사람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안해졌어요. 나는 내가 외로운 것만 생각했지 자식이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지는 제대로 못 봤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을요.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왠지 들어가면 인생이 끝나는 기분일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어떤 곳인지는 보고 판단하자 싶었습니다. 자식도 저렇게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한 번쯤은 가보는 게 맞지 않나 싶었어요. 며칠 뒤 혼자 요양원에 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심장이 이상하게 뛰더라고요. 괜히 위축되고 사람들 눈치 보게 되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햇빛도 잘 들어오고 복도도 깨끗했고 냄새도 심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직원분들 표정이 참 밝았습니다. 저를 안내해주던 직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오시면 다들 많이 긴장하세요. 근데 천천히 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방 몇 군데를 둘러보는데 어떤 방벽에 손주 사진이 가득 붙어 있더라고요. 생일 카드도 있고 가족 사진도 있고요.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여기가 가족이 끊기는 곳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복도를 지나 식당에 들어갔는데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예상 못한 장면을 봤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뭔가 이야기하시면서 웃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한참 멈춰 섰어요. 왠지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외롭고 슬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제가 네 하고 웃으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처음엔 여기 오기 싫었어요. 억지로 끌려온 줄 알았거든.
근데 여기 와서 친구도 생기고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으니까 혼자 집에 있을 때보다 덜 외롭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그 어르신 얼굴이 참 편안해 보였거든요. 조금 뒤 직원분이 조용히 어떤 할머니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잘 못하시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천천히 반찬도 챙겨드렸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 여기가 꼭 버려지는 곳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혼자 외롭게 버티는 것보다 누군가 돌봐주는 곳이 더 안전할 수도 있겠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웃음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자식 얼굴도 자꾸 떠올랐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말을 했을까? 얼마나 미안했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제가 먼저 자식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오늘 가봤다. 그랬더니 자식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혼자 가셨어요? 어땠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라. 그 말을 하자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가봤다는 사실이 자식한테는 그렇게 큰 일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미안했고 얼마나 조심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날 이후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 결정한 건 아닙니다. 아직은 혼자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요양원이 더 나은 돌봄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자식이 그 말을 꺼냈다고 해서 꼭 부모를 포기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오히려 더 잘 돌봐드리고 싶어서 꺼내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걸요. 제 친구 중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식이 요양원 이야기 꺼냈을 때 엄청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거긴 절대 안 간다고요. 자식도 더 이상 말을 못 꺼냈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계가 멀어졌어요. 자식은 지쳐갔고 부모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화내지 말고 한 번만 들어볼 걸.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들어볼 걸. 그 한마디가요. 우리는 요양원이라는 말만 들으면 반사적으로 상처받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말 뒤에는 자식의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 못한 죄책감도 있고요. 부모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데 혼자 감당이 안 돼서 나온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자식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도 늙는 게 처음이지만 자식도 부모를 돌보는 게 처음이잖아요. 서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몰라서 더 아프고 더 힘든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요. 집에 있어도 요양원에 있어도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요.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금 덜 무서워졌어요. 며칠 뒤 자식이 집에 왔습니다. 과일을 한 봉지 사들고 왔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면서 괜히 웃으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 보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면 그땐 같이 다시 알아보자. 그 말을 듣는데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날 우리는 서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하다가요. 참 이상하죠. 처음엔 상처였는데 나중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말이 나올까봐 두려우신가요? 그러면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을 꺼낼 때 자식 얼굴이 어땠는지요? 당당했나요? 아니면 눈을 피하고 있었나요? 미안해하고 있었나요? 힘들어 보였나요? 그 얼굴이 어쩌면 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꺼낸 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꺼낸 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당장 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 말을 꺼낸 자식 마음도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그 한 번의 대화가 관계를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요.